간헐적 단식이나 단식을 하면 내장 지방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굶기만 하면 오히려 내장 지방은요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장 지방은 무엇이고 꼭 단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필수일까요? 일단 내장 지방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숨겨진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기들을 좀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만일의 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전체 지방량의 10분의 1 정도만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상 존재하게 됐을 때 건강상의 이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단식 이야기를 할 때 자꾸 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을 하면 내장 지방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장 지방은요 실질적으로 단식만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 같은데 굶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냥 단순히 굶기만 하면 오히려 내장 지방은요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높으면 살이 빠지는데요, 내장 지방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운동을 동반해야 빠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냥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 빠지기 때문에 단식만 하실 게 아니라 운동을 병행하셔야만 합니다.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신단 말이죠. 먹으면서 살을 빼주세요라 그러는 것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좀 불가능하고, 흔히 알려진 거는 계피니 고추니 실제로 대사량을 높이는 거에 대한 음식들이 좀 유명한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은 거는요, 음식 유발 소비량입니다. 하루에 2000kcal를 먹었어요. 그러면 2000kcal가 몸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200kcal 정도는 음식 유발 소비량으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었을 때 쥐어짜고 뭐 해가지고 흡수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 소비량들이 높을수록 많이 먹었는데 살이 덜 찔 수는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방의 경우에는요, 100kcal를 먹으면 97kcal가 흡수가 됩니다. 음식 유발 소비량이 몇이에요? 3%밖에 안 됩니다. 채소는요 20%입니다. 채소를 먹으면 100kcal를 먹어도 20kcal는 소비돼서 없어져 버린다 라는 뜻인 거고요. 단백질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단백질은 30% 정도가 음식 유발 소비량으로 없어집니다. 100kcal만큼의 단백질을 먹으면 70만 남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좀 많이 먹으면서 살을 좀 빼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방의 비중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높이면 괜찮아지겠죠. 음식 유발 소비량이 높은 닭고기, 계란, 베리류, 그리고 통곡밀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개별적인 음식들을 먹는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비량을 늘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계피나 고춧가루 같은 것들을 더 넣으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 괜찮을 수 있겠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먹기 쉽죠. 맛있으니까요. 고춧가루 넣어서 많이 먹을 것 같으면 안 넣는 게 맞습니다. 내장 지방 빠르고 편하게 뺄 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충분히 자는 겁니다. 수면은 우리의 피로감만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몸의 여러 가지 대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밤이 되면 졸리고 자기 시작하면 나오는 호르몬들이 소화 쪽에 관여되는 호르몬도 굉장히 많습니다. 렙틴이나 그렐린이라 그러는 호르몬들은 포만감이나 식욕이나 이런 거에 관여해서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너무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지방 축적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잠을 잘 못 자면 남들이랑 똑같이 먹었는데도 지방이 더 축적되기 쉬운 컨디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누가요? 애들이요? 어른도요. 이 성장 호르몬은 언제 분비가 되냐면 공복의 수면 상황에 발생합니다. 공복이 돼가지고 몸에 있는 혈당을 유지하려고 그럴 때 성장 호르몬이 반열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자기 전에 안 먹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먹는 것들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막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막아지면 몸에서 단백질 대사들을 전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방 대사 역할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야식을 피하는 거는 성장 호르몬에 영향도 주기 때문에 야식을 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야식은요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요, 먹는 시간이 아닌데 뭘 먹었으니까 생체 시계가 망가지고,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더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주고 코티솔 분비 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몸 안에서 염증 수치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염증 수치를 높이면 내장 지방 수치가 증가하기 쉽기 때문에 야식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디님, 그래서 아까 간헐적 단식 물어보셨는데 해보셨어요? 했지만 실패했죠. 실패했죠.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간헐적 단식은 안 먹는 거야까진 좋아요. 나머지 8시간에 왕창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8시간 사이에는 정해진 양을 복용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생각보다 단식을 우리가 16시간 해야 된다고 믿을 수 있지만 14시간만, 12시간만 돼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에 2, 3회만 하셔도 돼요. 우리가 저녁을 7시에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7시에 먹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아침을 먹으면 몇 시간이죠? 12시간이에요. 단식을 하고 싶은 날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녁을 조금 일찍 먹거나 혹은 아침을 안 먹거나 야식 포인트만 조심하시면 간헐적 단식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때 운동은요, 기본적으로는 식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한다 그래가지고 저녁 식후에 하면 배가 고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능하시면 아침, 점심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근육량을 늘리고 내장 지방을 없애려면 식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할 수 있는 운동, 스쿼트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요새 사람들이 일자목도 많고 척추 질환도 많기 때문에 철봉에 매달리기나 철봉으로 턱걸이 하는 거 많이 추천합니다. 나이가 좀 높아가지고 그런 거 못하는데 그러시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적합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계단 올라가는 그런 운동들도 괜찮고 집에서 아령이 없으면 500ml짜리 물통 있지 않습니까? 500g이에요. 그걸 가지고 들었다 놨다, 만세했다가 내렸다, 이런 동작들 하는 걸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호흡법은 복식 호흡을 하면 내장 지방을 없애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호흡법이라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잘 때 잘라고 누워서 시도해 보는 것 좋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흉식 호흡이라 그러면은 숨을 쉴 때 가슴이 올라갈 때 흉식 호흡이라고 하고 숨을 쉴 때 복식 호흡을 한다 그러면은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는 걸 하는데요. 이게 혼자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일단 누워요. 누워서 배에다가 사전 같은 걸 하나 올려놓습니다. 약간 묵직한 거. 숨을 들이마실 때 이 사전을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숨을 쉬고요. 숨을 내쉴 때는 이 사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훨씬 기준을 잡기 쉽습니다. 배에 무게감을 줄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배가 올라갔다 내렸다가 하는 것들을 하면 되고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얘가 올라갈 때 가슴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안 됩니다. 가슴, 배가 동시에 부풀어 오르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숨이 아래까지 쭉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은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근육 긴장을 낮춰주고요. 혈액과 산소의 공급을 높여줘가지고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주게 돼 있습니다. 복식 호흡 했으니까 나 내장 지방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이와 운동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최고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둘레의 측정은요, 내장지방의 비율을 알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것은 MRI를 찍어봐가지고 내장지방의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뱃살의 둘레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아시아 사람들은요, 내장지방 비율과 단백질 지방 비율이 서구인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내장지방이 쉽게 쌓이는 구조라는 거죠. 거기에 식이 습관은 서구식으로 바뀌어놓으니까 내장지방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들에게 요구되는 허리 사이즈는 훨씬 더 낮습니다. 아시아 남성의 경우는요, 허리 둘레가 34인치 이하일 것, 그리고 여자는 32인치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34보다 클 수 있겠지만 보통 키야라고 하시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작은 사람인데라 그러면 더 타이트하게 보셔야 됩니다. 말랐다고 하더라도 배가 많이 나오면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은 마른 비만일 수 있기 때문에 32인치 그리고 남자 34인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 하실 때 있어요. 거북목이 있으면 배가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러실 때 있는데 맞습니다. 거북목이 있으면요, 몸의 체형이 변하게 됩니다. 골반이 이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배가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배가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거북목이 있으면 배가 더 나아 보일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가끔 배 마사지 하면 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매품 뭐가 있죠? 팔뚝 마사지. 이거 막 주물르면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개도 안 좋아집니다. 내장지방 없앤다고 막 배를 막 쥐어짜지 마시고 멍드니까 손 안 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내장지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내장지방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의 꿀팁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